이제 어머님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인데, 저희 애는 제가 하루에 3번 양치질도 엄청 잘해주고 막 엄청 신경 써주는데 계속 썩어요.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치아는 좀 타고나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골라봤어요. 여러분, 치아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타고나는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치로 고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 제가 치과 의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충치가 되게 많아서 충치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느 정도 치아는 좀 타고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치아는 타고나는 거니까 이 주제는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타고나는 것과 타고나지 않는 것, 자, 타고나는 것과 타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지 않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가 조리원에 가끔 강의를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 아이가 태어날 때 타고나지 않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타고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선생님, 뭐 치아 관리하는 습관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확실한 거예요. 자, 타고나지. 맞아요. 양치질과 저 베라베라님 말씀대로 타고나긴 하나 양치질과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 그냥 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타고나지 않는 것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균이에요. 세균. 이거는 우리 몸에는 정말 수많은 세균이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말 수많은 세균 중에 제가 오늘은 우리 입안, 구강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구강세균은 우리 입안에는 정말 엄청 굉장히 많은 구강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예, 이런 구강균들 중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세균들이 있어서 뭐 충치의 원인균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치주염의 원인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나쁜 균들도 있지만 뭐 실제로 우리의 소화를 돕는다거나 여러 가지 효소작용을 하는, 도움을 주는 좋은 균들도 있고, 뭐 그냥 그냥 자릿수 차지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균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충치의 원인이 되는 균을 나쁜 균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충치의 원인이 되는 나쁜 균,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균을 좋은 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충치를 이제 세균 질환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쉽게 그냥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자, 충치라고 하는 게 일단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충치는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이제 충치 원인균이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대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사작용을 하면 그 충치 원인균이 산을 이렇게 뿜어내거든요. 그 산물로, 대사작용의 산물로 산을 뿜어내면 그 산들이 치아에 딱 붙어서 치아를 이렇게 탈회시키고 녹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충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에 먹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게 충치면 이러면 어떨까요? 자, 충치 원인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아예 없다고.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요. 충치 원인균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치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무균 상태로 처리된 포유동물에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아무리 먹여도 그 무균 생물에서는 충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예. 좀 그림이 좀 무섭죠. 제가 좀
예, 좀 현실적인 그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해가 돕기 위해서 좀 무서운 걸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해플리 에버 애프터님이 그럼 각을 해서 세균을 다 죽이면 되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을 해서 세균이 다 죽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안에 아까 제가 좋은 세균들과 나쁜 세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좋은 세균들이 많으면,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에 비해서 비중이 높으면 음식물이 좀 찌꺼기가 남거나 하루 이틀 관리가 좀 안 됐거나 하더라도 충치나 치주염 같이 안 좋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나쁜 균이 더 득실득실하고, 우리 입안이 나쁜 균이 득실득실하면 조금만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어도 바로 안 좋은 어떤 치주질환, 충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새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요새 이제 저희가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그런 유산균이에요.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균을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크게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구강용 프로바이오틱스도 좀 나와 있어요. 아직 시중에 몇 개 나와 있어요. 예, 막 아직 엄청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구강용 프로바이오틱스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얼굴에 조금 글씨가 가리는데 문제는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 입안이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안 좋아져도 충치가 잘 생기는 어린이 혹은 충치가 잘 안 생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주 인용해서 쓰시는 표현이에요. 자, 이쪽은 굉장히 누가 봐도 깨끗한, 안에가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깨끗한 강물이고요. 이쪽은 많이 오염돼가지고 많이 더러워진 뭐 사급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1급수는 조금 지저분한 게 들어간다 해도 원래 이미 깨끗하다 보니까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잘 되고 뭐 그 정도로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생태계에. 그런데 이런 사급수 조금만 이미 너무 더러워져 있는 상태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안 좋은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알, 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거가 우리 입안으로 따지면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치과 의사들이 지금은 신나게 개구리알만 잡는 거죠. 충치가 생기면 개구리알만 냅다 잡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알만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입안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소아치과 전문인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깨끗한 물로 어렸을 때 만들어주기가 쉬워요. 평생 관리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댓글에 네. 이제 구강용 유산균이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네. 저는 효과 있다고 봐요. 특히 어릴 때 먹을수록 효과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또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랑도 연결이 좀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떤 논문적이나 의학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조금 부족한 거는 논문에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구강용 유산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롱텀 스터디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보는 10년, 15년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보리차 PPL 아니에요. 저희가 2+1이라서 목말라서 사왔어요. 여기는 뭐 그런 거 내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도 늦진 않죠라고 하셨는데요. 어른의 경우는 이거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른은요 이미 구강 미생물 총이, 그러니까 구강 세균 총이 확립이 되어 있어서 구강 유산균을 먹을 때는 먹는 동안에는 좋아져요. 그런데 그걸 끊으면 한 1, 2주 내로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런 건강한 입안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게 제 주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신생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아들이에요. 이제
이제 네. 저희 조리원에서 찍은 저희 아들인데 제가 갑자기 제 아기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갓 태어난 신생아가 무균 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이럴 때는 무균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딱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조금씩 세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들은 어떨까요? 입안이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구강세균의 양도 적고요. 종류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크면서 조금씩 크면서 그런 세균들이 우리 입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세균들이 과연 아기 입안에 무균 상태였던 아기 입안에 세균이 어디서 오게 될까요? 한번 채팅으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아들 잘생겼다, 귀엽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 칭찬보다 기분 좋네요. 저희 아들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올까요? 아기의 입안 세균이 그쵸? 야니안 S님 어른, 네, 김지연님 엄마 입, 모유라는 말도 있고 음식물,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젖병, 맞아요. 젖병 굉장히 통찰력 좋으신 분, 젖병 맞아요. 자, 어디서 제일 많이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어머님들이 제 조리원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딱 들으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음식도 일리가 있죠. 음식 또 침, 엄마 입 맞아요. 자, 공개할게요. 바로 엄마에게서 70%가 옵니다. 70%. 이거는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육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집은 아빠가 양육을 하시고 계시면 아빠에게서 오겠죠. 70%가 제일 양육자에게서 옵니다. 자, 아빠 기타랑 비중이 똑같아요. 기타는 뭐죠? 음식물, 젖병, 모유, 아까 말씀하신 기타 환경들. 아빠는 15%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엄마가 70%에 미안해 아들 나왔네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떻게 하면 아이의 구강관리를 잘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엄마의 입안 구강관리가 정말 중요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저희도 지금 이제 한 달 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정작 본인은 양치도 제때 못 하시고 막 씻지도 못 하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구강세균이 엄마에게서 70%를 물려받기 때문에 엄마 입안이 깨끗하고 엄마 입안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아이에게 좋은 균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어린이집 가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가서 말씀드려도 늦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조리원 가서 해드려요. 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애기들 이제 뭐 1, 2주차 그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께서 지금부터 관리 잘 해주시라 그런 얘기를 사실 하죠. 임신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사실은 임신 때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맞아요. 그 어머님들 양치질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회만 된다면 임신하신 어머님들 모셔놓고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많이들 보셨으면 더 좋겠고 혹시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이미 낳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임신하실 때부터 구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했을 때도 입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편이니까 또 이제 주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임신을 하시면은 임산부 자체도 그분 자체도 임신 기간 중에 잇몸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임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까지 건강하게 이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웃은 이유가 전 하루 종일 먹어서 이를 언제 닦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거를 하루 종일 드시는구나.
그래도 이걸 진지하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드시면 아주 안 좋아요. 예, 예. 자, 그래서 네, 잠깐 재미있는 댓글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아이의 입안 세균이 이제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입안 자체를 깨끗한 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느끼실 텐데, 언제까지 과연 우리 아이의 이 세균이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까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보셨나요, 선생님 혹시 이 드라마? 아니요. 이 골든타임이라고, 이게 왜 우리 응급실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딱 필요한 그 시간이라고 하죠. 이선균 씨랑 황정은 씨 나오셨던 드라마인데, 이제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골든타임.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어린이의 구강세균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예. 자, 이 골든타임이 언젠지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15개월에서 30개월까지예요. 요 시기가 지나면요, 아이들의 세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잘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잘 안 바뀐다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안 바뀌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잘 해주고 이래도 평생 그 아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세균총을 가지게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 이 사진. 1급수, 4급수가 이 시기가 지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도 바뀔 수는 있지만 요 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 때가 가장 활발하게 세균총이 바뀌고 세균의 양과 질이 바뀌는 시기예요. 지금 다들 이제 아이한테 뽀뽀해주는 얘기에 꽂히셨는데, 그쵸. 이게 사실 저희도 그게 걱정될 때가 있죠. 이게 아기를 저도 이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아기한테 뽀뽀를 하기 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양치질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좀 좋은, 제가 음식을 바로 먹고 나서 뽀뽀를 해주면 어쨌건 아이한테 간접적으로 균이 갈까봐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취급주의님이 처음 오셨나봐요. 처음 뵙는 두 분이라고. 반갑습니다. 점점님은 담배 피신 입으로 뽀뽀를 해주셔서 좀 속상하셨다고. 그거는 저도 그분께 요 방송을 보여드리는 거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거 어때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러면서 보여드려 주세요. 예. 줄리안님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저희도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내용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구강세균을 물려받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꾸준한 구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구강세균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은 15분에서 30개월, 15개월에서 30개월이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특히 설탕 섭취는 최대한 늦춰주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 아내 보고 있나요? 예, 우리 아이가 단 거를 먹고 싶어 하더라도 15개월, 30개월로 좀 늦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